반갑습니다. 온라인으로 떠나는 6학년 사회여행 박현수 선생님입니다. 오늘 학습을 같이 시작해 봅시다. 먼저 동영상을 보여주었죠. 선생님이 6분가량 되는 굉장히 좀 긴 동영상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파악했나요? 오늘 배울 내용과 상당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배울 내용을 먼저 알아봅시다. 오늘 배울 내용은 가계의 합리적 선택 방법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가계가 뭘까? 배웠죠, 우리. 가계가 뭐라고 했었어요? 그렇죠. 같이 생활하는 생활 공동체를 가계라고 했습니다. 가계라고 묶은 이유는 뭐라고 했어요? 가계가 소비를 같이 하기 때문이죠. 가계의 특정 누군가만 소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죠. 그래서 그 가계가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는 겁니다. 말은 거창하게 했지만 사실은 여러분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하는 고민들, 선택들을 이제 교과서 상으로 옮겨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동영상 내용을 한번 정리해 봅시다. 동영상에서 한 여성이 나옵니다. 이 여성은 무엇을 사려고 고민하고 있었죠? 그렇습니다. 바로 냉장고를 사려고 고민을 하고 있었죠. 선생님도 냉장고를 사려고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있는데 여러분은 냉장고를 사려고 고민한 적은 사실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 고민에 크게 공감을 못할 수도 있는데 여러분 수준에서는 스마트폰을 어떤 스마트폰을 살지 고민했던 기억, 그렇죠? 아니면 학용품, 필통, 가방, 옷 이런 것들을 어떤 걸 살지 고민했던 기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여러분한테 한번 묻고 싶어요. 왜 고민했나?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살 때 아니면은 옷을 살 때, 가방을 살 때 왜 고민을 했어요? 선생님이 갑자기 이런 질문을 하니까 너무 뜬금없죠? 아니 고민을 왜 하냐니, 당연히 사기 전에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하지 라는 건데 선생님도 알고 있어요. 사기 전에 고민을 하는 게 당연하다 라는 걸 알고 있는데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내가 만약에 돈이 엄청 많은 거예요. 엄청 많아. 정말 지금 세계 제1위 자산가 빌 게이츠 또는 아마존 CEO 또는 테슬라 CEO 이런 사람들보다 돈이 더 많은 거예요. 정말 써도 평생 써도 평생 매일 얼마씩 써도 썩어 넘칠 만큼 돈이 많아. 그러면 여러분들은 냉장고를 사는데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아니면 핸드폰을 사는데 고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잘 모르겠지만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고민을 안 할 것 같아요. 선생님이 만약에 돈이 많다면, 내가 만약에 돈이 많으면 핸드폰을 살 때는 고민할 필요가 없지. 무조건 최신폰, 무조건 최고 좋은 폰. 오케이? 그 다음 냉장고 살 때도 뭐예요? 무조건 최고 비싸고 예쁘고 좋은 걸로, 기능 짱짱한 걸로, 에너지 소비율 등급 1등급인 걸로, 이런 걸로 사겠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돈이 엄청 많으면은 뭔가 물건을 살 때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다시 바꿔서 말하면 우리가 물건을 살 때 고민을 하는 이유, 동영상에서 여성분이 냉장고를 살 때 무슨 냉장고를 할지 고민하는 내용은 뭐가 부족해서라는 거예요? 그렇죠. 슬프지만 진실입니다. 돈이 부족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돈이 부족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우리 여성분이 어떤 조건을, 어떤 기준으로 냉장고를 사려고 했는지. 첫 번째 냉동고의 용량, 두 번째 정원 기능 지원, 세 번째 탈취 기능, 네 번째 상냉장 한행동. 이 상냉장 한행동은 고급 냉장고의 어떤 그런 마크죠. 그 다음 중요한 건 바로 뭐겠어요? 150만 원대라는 겁니다. 선생님이 봤을 때 이 여성분이 제시한 조건 중에 가장 중요한 조건은 이 150만 원대라는 기준이 아닐까, 조건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이 조건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 여성분께서는 냉장고를 뭘 살지를 고민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가게에서, 여러분들 가정에서 어떤 물건을 살 때 고민할 때도 이와 비슷한 고민을 하겠죠.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한정된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사려고 하기 때문에 선택을 하고 고민을 한다는 겁니다. 이 여성분처럼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합리적으로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가를 오늘 배워보겠다는 거예요. 이해됐죠? 자, 선택. 선생님 첫 번째 계속 이제 얘기했던 건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한다, 고민을 한다, 선택을 한다. 왜 하느냐? 바로 한정된 자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유식한 말로 하면 자원이 희소하다라고 합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정됐다는 얘기입니다. 가지고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한정된 자원 안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뭐가 생긴다? 가지는 것과 가지지 못하는 것이 생긴다. 내가 갤럭시 스마트폰, 그러니까 갤럭시 S12가 아니죠. 갤럭시 S20를 사면은 뭐를 못 사요? 아이폰 11을 못 사잖아. 이해되겠습니까? 그때 가진 것은 뭐가 되겠어요? 갤럭시 S20. 가지지 못한 것은 아이폰 11이겠죠. 이해되겠습니까? 이게 왜 발생한다고요? 한정된 자원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는 겁니다. 우리 경제학적으로는 이 가진 것은 가진 거지만 가지지 못한 것을 갖다가 어려운 말로는 기회비용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가진 것을 선택함으로써 가지지 못하는 것이 생겼다는 거죠. 이거는 정리 시간에 더 자세하게 나오니까 그거를 보세요. 여러분이 꼭 알아야 되는 용어는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선택을 하게 되면 가진 것과 가지 못한 것이 생긴다. 왜? 한정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 잘못해서 눌러서 넘어갔는데 그 다음 봅시다. 그래서 이 가게에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합리적으로 선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합리적 선택으로 뭐를 가져와야 된다? 최고의 만족을 가져와야 된다. 만족. 그러니까 최고의 만족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대표적인 걸 하나 뽑으라고 한다면 바로 뭐가 되겠어요? 가장 적은 아이고 미안해요. 갑자기 왜 넘어갔을까요? 합리적 선택으로 최고의 만족을 얻어야 된다.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뭐가 있다는 얘기입니까? 가장 뭐한 비용으로? 가장 적은 비용. 쉽게 말해서 돈을 조금만 쓰고 정말 최고의 만족을 얻는 것이 바로 뭐다? 합리적 선택이라는 겁니다. 보통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게에서 여러분들 고민을 하고 선택을 할 때는 항상 고민해야 되는 건 뭐예요?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 선택이라는 거죠. 이해가 되겠나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스마트폰 여러분들 그래도 좀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스마트폰에 대해서 계속 예를 들겠습니다. 스마트폰을 이제 사러 가면은 여러분들 다 그렇지만 사람 마음이 어때요? 최신형, 최고급 스마트폰 사고 싶죠?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최신형, 최고급 스마트폰을 사려고 하면 돈이 너무 비싸다는 거예요. 너무 비싸. 그래서 사람은 이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돈을 주고 이 스마트폰을 살 가치가 있는 건가? 내가 이 돈을 주고 이 스마트폰을 샀을 때 만족할 수 있을까? 후회하진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다는 거죠.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어떤 선택을 해야 돼? 합리적 선택을 해야 돼. 만약에 우리 집에 지금 돈이 없어요. 슬프지만 돈이 너무 없어서 밥도 잘 못 먹어. 근데 핸드폰이 사긴 사야 돼. 핸드폰은 필요해. 그럴 때 갤럭시 S20, S20, 20 이거를 150만 원 주고 살 것이냐? 그러면 여러분들이 만족을 할 것이냐? 실제로 가게가 만족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겠죠. 그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저렴한 스마트폰을 사야 되는 겁니다. 맞나요? 그게 바로 뭐가 되겠어요?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죠. 이해되겠습니까? 상황이 너무나 다양하기 때문에 선생님 몇 가지 예시로 이렇게 들 수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되겠습니다. 속으로 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선택을 할 것인가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되겠죠. 그런데 이제 선생님이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효과를 얻는다 이러니까 무조건 뭐 돈을 조금만 쓰고 무조건 뭐 자린고비처럼 무조건 가성비만 따지는 뭐 이렇게 선택을 하라고 선생님이 권장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는 아닙니다.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뭐냐? 자, 예를 들어서 냉장고를 산다고 아까 전에 동영상에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겁니다. 기준이 있을 거고. 첫 번째 뭐를 볼 수도 있을까? 디자인을 볼 수도 있겠죠. 나는 디자인이 최고 우선이야. 예쁜 냉장고가 제일 필요해. 아니면 가격. 나는 싼 냉장고가 제일 좋아. 아니면 기능, 뭐 전원 기능, 탈취 기능 봤었죠? 아니면 나는 삼성이 좋아. 나는 또는 LG가 좋아. 뭐 이런 것들. 아니면 나는 AS가 잘 되는 게 좋아. 그래서 중소기업 건 싫어. 뭐 이런 것들. 에너지 효율. 나는 1등급이 좋아. 나는 뭐 5등급 좋아하는 사람 없겠죠. 1등급 에너지 효율이란 거는 같은 전기를 썼을 때 얼마나 전기를 아끼면서 잘 돌아가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 나는 냉장고에 수납 공간이 정말 많은 게 좋아. 큰 게 좋아. 아니면 나는 심지어 이런 것도 고려를 할 수 있어. 예를 들어서 내가 주문을 했을 때 얼마나 빨리 배송 오는가가 중요한 구매 조건이야. 아니면 사은품을 뭘 주느냐가 난 중요한 조건이야. 아니면 심리적 만족. 내가 이걸 샀을 때 그냥 내 마음에 얼마나 만족이 되냐. 이게 난 제일 중요해. 선생님 여러 가지 기준을 적었어요. 이거 말고도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선생님이 아는 선생님 한 분은 정말 환경을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이분은. 그래서 차도 전기차를 사셨어요. 돈을 훨씬 많이 주고. 전기차를 사셨고 우리 지방이어서 전기차 충전소가 잘 많지가 않잖아요. 근데 환경오염을 좀 안 하기 위해서 돈을 더 많이 주고 불편하더라도 전기차를 구매하셨고 또 출퇴근 거리가 상당히 있어요. 편도로 1시간 정도 걸리는 거리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버스를 타고 다니십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왜 그렇게 하냐 여쭤봤더니 아니 그 버스를 타면은 환경도 더 아낄 수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어차피 버스는 매일매일 운행하는 거니까. 그 다음 또 아이스팩을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아이스팩을 막 모아서 이렇게 직접 수거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모로 환경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시는 분들. 이 선생님이 차를 살 때는 환경 보호라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이었다는 겁니다. 즉 가장 적은 비용으로 최고의 만족을 얻는 것이 가게에서의 합리적 선택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봤을 때는 저 선생님은 저렇게 돈을 많이 주고 전기차, 불편한 전기차를 샀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본인한테는 어떤 소비였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합리적인 소비였다는 거예요. 합리적인 선택이었다는 겁니다. 즉 선생님이 하고 싶은 말은 뭐냐? 이런 기준은 개인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각 가정, 각 개인에 따라서 이 기준이 달리 적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최대 효과를 누리는 것이 좋지만 뭐 공정무역을 중시하는 사람은 돈을 좀 더 주고 공정무역된 커피를 사기도 하고 뭐 초콜릿을 사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의 선택이 잘못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죠. 다만 뭐다? 기준이 다를 뿐이다 라는 겁니다. 가게의 합리적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금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실생활과 많이 연관이 되어 있으니까 실생활과 결부시켜서 이렇게 생각을 하면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